시행령 29조 내용을 보게 되면 철도자산 처리 계획이 나오죠. 자, 철도자산 처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갈 것들이 6가지가 나오네요. 자, 일반 철도자산의 개요 현황이 나오죠. 또 처리 방향, 또 구분 기준. 자, 그래서 구분 기준이라는 사항입니다. 또 인계, 이관 및 출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계하는 거 아까 건설 중인 거 있었죠. 이관, 일반 국장에게 철도청장이 이관하는 것. 또 운영자산 현물 출자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 또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들. 또 기타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우리 자산 처리 계획에는 포함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시행령 30조는 자, 우리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 계획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대통령제하는 민간법인 나와 있죠. 자, 민간법인은 자, 우리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입니다. 또 상법상 주식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 업무를 그렇게 민간법인에 위탁을 하고자 한다. 자, 그럴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민간 법인에 위탁할 때는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민간 위탁 계획에는 당연히 위탁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대상인 철도 자산, 또 위탁의 필요성, 범위, 효과, 또 수탁 기간을 위탁받은 기간이죠. 선정하는 절차, 이게 나온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는 이를 고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철도 자산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의 문제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철도청에 있는 여러분 시설 자산입니다. 자, 건설 중인 것은 재배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철도청에 있는 기타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자산들을 일반적으로 철도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관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관을 시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관리 업무입니다. 관리 업무를 위탁을 시킬 수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이 나오죠. 철도공단 관리 업무를 위탁시킬 수 있고 또는 철도공사도 나옵니다. 또 이 법에 따른 기관단체 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민간법인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방금 했지만 그래서 민간법인에게 위탁을 할 때는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민간법인일 때는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위탁 계획에는 위탁 대상되는 일반적인 철도 자산, 또 필요성이나 범위, 효과, 그리고 수탁 기간을 선정하는 절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민간 법인은 2가지 나오죠. 자, 민법에 나와 있는 비영리 법인, 또 상법상 주식회사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 문제는 철도청의 시설 자산하고 기타 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바로 국가철도공단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시행령 31조 내용으로 갑니다. 자, 민간 위탁계약의 체결 나오죠. 일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우리 규정에 의해서 철도 자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입니다. 자, 그때는 자, 그래서 그 시대 민간 위탁 계획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제출한 자입니다. 자, 중에서 당해 철도 자산을 관리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된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당해 철도 자산을 관리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그 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민간 법인은 우리 민법상 비영리 법인, 또 상법상 주식회사 등이죠. 그 자들 중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는 이야기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자들 중에서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그 자를 선정해가지고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위탁계약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탁계약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대상되는 철도 자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위탁된 철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나와야 되겠죠. 계약기간이, 또 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또 내지는 해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또 위탁하면 대가 지급이 나와야 되겠죠.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 또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사항도 들어갑니다. 위탁 업무를 재위탁에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위탁계약에는 들어간다. 기타 국토교통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죠. 자, 위탁계약에 들어갈 내용이다. 계약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자, 우리 봤던 민간 위탁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 계획서가 아니라 위탁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면 계약이므로 기간 문제, 대가 지급 문제, 관리 감독에 관한 문제, 또 재위탁 문제 등이 들어간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시행령 32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32조는 철도 자산의 인계, 이관 등 절차 시기가 나옵니다. 자,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이지요. 자, 일반적 6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인계나 이관 등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겠죠.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일반적 인계, 이관 자산의 범위, 목록, 가액이 기재된 승인 신청서에다가, 자, 첨부 서류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아울러서 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인계나 이관 등에 되는 시기죠.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자, 철도 공사에게 현물 출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운영자산을 출자받는 시기입니다. 자, 출자받는 시기는 철도공사 설립 등기일로 보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계, 이관 시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설립 등기일 날 기본적으로 현물 출자 받는 걸로 보겠다. 자, 또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청장으로부터 이관 받는 거죠. 자, 여기는 2004년 1월 1일 날 받은 걸로 하겠다는 의미죠. 그 시기는 그렇게 정해놨고요. 또 국가철도공단이 우리 건설 중이죠. 철도청의 건설 중인 시설 자산, 또는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건설 중인 시설 자산 및 운영 자산이, 또 일반적 기타 자산이죠. 인계받거든요. 자, 근데 인계받는 시기입니다. 역시 2004년 1월 1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4년 1월 1일 날 시설 자산, 기타 자산들은 인계받을 것이고, 운영 자산에 관련 것은 한국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인데, 그 시기는 철도공사 설립 등기 일이다. 시기 문제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평가 기준 일입니다. 자, 먼저 평가 기준 일이 나오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인계라든가 또 이관 등을 받겠죠. 그럼 받는 날에 전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운영자산이죠. 그 평가 기준일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또 한 가지 평가가액입니다. 평가가액. 자, 사망규제 평가 기준에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나와 있죠.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운영자산이 철도공사 출자되는 그 평가 방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면, 자, 우리는 철도자산이 운영자산 나오죠. 자, 운영자산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국가가 우리 철도공사에게 현물 출자한다겠죠?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철도공사에게 기본 현물 출자되는 시기죠. 자, 시기는 한국철도공사에
설립 등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기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평가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1이죠. 자, 평가 기준일은 자, 운영자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현물 출자했을 때 이야기 있죠. 그럼 철도공사 권리금으로 포괄 승계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평가 기준일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 평가가액입니다. 자, 평가가액. 자, 이 부분도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반면에 자, 우리 시설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자산이지요. 여기는 철도청입니다. 자, 철도청의 시설자산, 기타 자산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관한다겠죠? 철도청장이 이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관 시기는 2004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평가 기준은 이관 받는 날 전일로 한다. 자, 그리고 평가 가액은 그 자산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반면에 일반적 철도청의 건설 중이죠. 건설 중인 시설 자산, 또 일반적 고속철도공단의 건설 중인 시설 자산 및 운영 자산. 자, 또 일반적인 우리 고속철도공단의 기타 자산이죠. 자, 기타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철도공단에 인계된다고 이야기했죠. 인계. 자, 그리고 일반적 이관 인계 등을 하고자 할 때 전부 다 국장 승인상이에요. 국장 승인상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대목은 여러분 똑같은 게 일반적 시기는 똑같이 2004년 1월 1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가 기준 똑같이 인계받는 날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가액은 자산의 장부 가액이다. 운영자산만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계 이관들을 만날 전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겠다. 평가 가액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일에 자산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단지 운영자산만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 기준일, 평가 가액을 정하겠다. 또 시기 자체는 설립 등기일이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국장이 일반적으로 이관받는 시기, 또 국가철도공단이 인계받는 시기는 2004년 1월 1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부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철도 부채가 나오죠. 자, 철도 부채도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 미리 협의합니다. 그래서 구분한다. 자, 부채도 똑같이 운영 부채, 또 시설 부채, 그리고 기타 부채입니다. 자, 운영 부채는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자, 시설 부채는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입니다. 자, 기타 부채는 운영과 시설 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자,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대한 부채. 자,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대한 부채. 기타 부채는 뭐 기금에 대한 부채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부담 없는 부채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부담 부채 중 기금에 대한 부채다. 자, 물론 운영과 시설 부채를 제외한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운영 부채는 역시 철도공사가 승계할 것이고, 시설 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포괄 승계를 한다. 그럼 기타 부채는 일반 회계가 포괄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 부채는 철도공사가 승계할 것이고, 또 시설 부채죠.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이 기본적으로 승계할 것이고, 기타 부채는 일반 회계로 승계가 된다. 그래서 포괄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이사장이 부채를 인계하고자 할 때 역시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계 이관 등 할 때 전부 다 자산이든 부채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상이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아무래도 시기라든가 내지는 평가 방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래서 우리 시행령 규정을 보게 되면 인계 절차 및 시기가 나와 있죠. 자, 철도청장, 또 우리 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자, 인계에 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한다.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승인 신청서에다가 서류 첨부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시기에 관한 것 똑같습니다. 자, 이 말은 일반 운영부채를 인계하는 것은 철도공사죠. 철도공사가 운영부채를 인계받는 시기는 설립 등기일입니다. 대신 자, 국가철도공단이 시설부채를 인계받는 시기죠. 2004년 1월 1일. 자, 우리 자산하고 똑같죠? 그리고 시설자산이 똑같고요. 또 일반 회계가 기타 부채죠? 기타 부채를 인계받는 시기도 똑같이 2004년 1월 1일. 자, 그러면 철도공사가 일반적으로 운영부채를 인계받는 시기는 철도공사 설립 등기일이다. 자, 나머지 둘 다 2004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평가 기준 1이 나오죠. 자, 부채의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인계 1에 전일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건 부채는 여러분, 우리 자산 같으면 철도공사가 자산을 인계받는 것은, 자, 출자받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부채 부분은 다 똑같이 전일. 또 평가 가액은 전부 다 자산 장부 가액. 그래서 부채의 장부 가액입니다. 이렇게 봐두세요. 그래서 평가 기준일은 전일, 가액은 장부 가액.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에 관한 문제, 부채 처리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력 처리에 관한 문제는 고용 승계입니다. 25조죠. 자,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 자를 제외한 직원 및 직원의 고용을 포괄 승계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는 그대로 신분이 유지되지만 그 자를 제외한 직원들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을 포괄 승계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 국가는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서 고용이 승계되는 자죠. 자, 승계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래서 인력 처리는 공무원이 아닌 자들은 한마디로 고용을 포괄 승계해라 라는 걸로 정돈해 주시면 되겠네요.